11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약세로 개장한 뉴욕 증시는 장 후반 갈수록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관망세로 인해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반등하며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S&P 500 지수는 0.22%, 나스닥 지수는 0.59%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는 각각 4개 주를 누비며 끝내기 유세를 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공화당의 롬니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광 5호기, 6호기 가동 중단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됨과 동시에 전력 수급 차질로 올겨울 사상 최대 전력난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6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회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는 비교적 한산했고 장 초반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점차 낙폭을 줄이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 대선에 따른 글로벌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선을 앞둔 관망세는 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꾸준히 이어졌고 기관이 장중에 매수세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반전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죠. 특히 어제는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7%의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과 매수 가능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총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귀염둥이 총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자, 드디어 미 대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일부 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어제 자동차주 급락도 나왔었죠. 흐름과 함께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뭐 미 대선에 흰둥이가 되든지 검둥이가 되든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 대선 때문에 지금 뭐 세계 글로벌 증시가 춤을 춘다는 것은 어불성성이다. 왜? 미국은 지금은 이빨 빠진 강대국이 아닌가. 나쁜 짓, 동네 나쁜 짓은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다니는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의 이슈는 우리도 자동차주였죠. 자동차주인데 뭐 현대자동차가 거짓말하는 거는 범우주권, 범아시아권에서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대차 그룹을 미워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현대차 1km당 400m인데요. 400m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현대차를 조금 죽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합니다. 그렇지만 뭐 현대차 그룹도 지금 이걸 기회로 삼아서 국민에게 좀 저렴하게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뭐 현대차 그룹의 연비는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는 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이제는 덮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럴 때서 현대차 그룹도 반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자동차주는 지금 절대적으로 봤어. 물론 뭐 현대차 그룹이 최고 1억 5,6천만 달러의 보상비가 있습니다만 현대차의 파급 효과라 봐서는 현대차, 기아차 주가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다. 제가 이제 물론 뭐 사라고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 못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손절매하는 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국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자동차주만한 주식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아침 시가에 모는 분들이 미 증시가 그 전전날 금요일날 2% 이상 빠져가 1900 빠질 것이라고 거품을 다 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식은 5일20평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어제 5일20평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아침 시가에 제가 1904포인트에 시작할 겁니다 하고 했는데요. 0.7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반대로 한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만약에 장세가 강세가 된다면은 오늘 뭐 장이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21평을 한번 다이는 장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장자체는요, 이 쉽게 무너질 그런 장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 301위평, 여러분 240일 201위평은 짝퉁위평입니다. 301위평의 지지를 봐서는 주가는 분명히 지지를 강력히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전부 그 이런 분들 저에게 전화 많이 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청송님은 장자체가 안 빠진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주가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간다고 뭐 제가 주식을 폭등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1927포인트 저항 이거면 분명히 저는 이번 주에 뛰어넘으리라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뛰어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요, 시중에 일목균형표 책 절대 사지 마세요. 다 사기꾼 책입니다. 지금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후행 스팬이 볼륨적 그 후행 스팬이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데 후행 스팬이 구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며칠 전부터 그랬냐면요. 본격적으로 할 때 2주 전부터 모든 사람이 1900을 깰 것이라고 광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죠. 후행 스팬이 구름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식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주식이 쉽게 빠지는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은요. 어제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팔고 현대모비스를 사고요. 이제 국내 기관은 삼성전자를 축제사자 사고 기아차를 팝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제 뭐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파는 게 국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현대차가 지금 판다고 손해 나느냐? 절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주식들 워낙 저점에 샀기 때문에 다 먹고 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인들만 코피 터지는 거지. 기아차, 현대차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어제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제가 볼 때 더 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손절매하는 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서히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는 일단 제한적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10조 이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크게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우존스 지수 제가 분명히 말했죠. 선행 스팬 2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면요. 지금 주가를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평균으로 100번 해보십시오. 맞는가? 절대 안 맞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선행 스팬 2에서 지지를 계속 받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수에서는 추가적으로 뺄 생각이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 되나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가 13,000은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최근에 이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상해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해 증시, 일본 증시가 지금 다 상승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아직까지 교양이 조금 갖춰지지 않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좋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악수 지금 하락을 계속한다 한 달째 하락한다 해놓고 하락 안 하는 그런 장세는 안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계속 휘둘리는 그런 모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준이 제가 캡처제 250 기준,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그 다음에 255 기준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265가 중요한 기준이다 했는데요. 일단 250의 이 기준이 굉장히 여러분께서 굉장히 크게 주가가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50은 무너뜨리지 않고 있거든요. 무너뜨리면 바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저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 이하에서는 풋보다는 콜로 계속 이야기해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증권방송 다 보니까 내보고 콜 뜯는 사람 넷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풋을 냈으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코피를 냈어요. 풋을 냈으면 선물이 계속 코피를 흘리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께서는 짧게 콜 매매를 하시는 그런 장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특검이 믿을 게 못해요. 하루는 8천억 오르고 하는데 고객 특검 절대 믿을 게 못되고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 2조 3천억 지금 매도 쳐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칼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의 레이스 시황할 때 정확히 모르면은 파생바락하는데 그거 보는 걸 꼭 지금 말하면 오늘은 기간의 그 선물 반등을 매수로
타임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주가가 오전에는 크게 뜨고 빠지고 할 거 없이 한 5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움직일 것 같은데 오후에 미국 선물 자체가 플러스 난다면 장 자체가 예상으로 20일까지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실 요즘 돈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지만 짧게 치시는 모양의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주가는요. 이틀 있으면 전환선이 상승합니다. 전환선이 상승하면 선행 스팬 1이 상승하거든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스팬 1이 상승하면 주가는 조금이라도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주식을 악수를 두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PMF 차트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만은 지금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지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절대 지금은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랭코 차트는 상승 트렌드입니다. 랭코 차트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데 그 대신 저항대에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랭코 차트가 지금 상승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랭코 차트 저항대 부분에서 조금 걸려 있다. 결론은 주가가 가기도 계륵같이 앞으로 가기도 뒤로 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가기 차트는 분명히 상승 트렌드로 변경되면서 서서히 눌림목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 자체가 사실 계륵이거든요. 그래서 매매 자신 없는 분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 매매를 꼭 하자고 하면 무슨 주? 1등주 1등 방송, 센 방송, 1등 앵커, 박미라 앵커, 1등 전문가, 정성촌놈, 1등 주식, 삼성전자만 사는 우리 센 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 쉬면서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코스피 5일선 지지가 이어지고 또 20일 이평선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기도 하셨죠. 어제 현대차, 기아차 급락은 나왔지만 손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당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종목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리버와 한국전자인증인데요. 아이리버는 어제 AS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중에 2,500원 목표가를 뛰어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시장이 참 목표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데요. 이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스마트폰 관련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또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관련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성을 구비하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500원권까지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달성을 했고요. 일단은 전 고점의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가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진행은 아닌데 조정을 좀 준다라면 또 재공약을 노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온다라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3,000원까지도 목표가를 높여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 전체적인 위치가 바닥권인 만큼 앞으로도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부터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도 목표가까지 도달하는데 약 1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닥권의 종목을 선취매하는 형태의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저희가 지난 10월 31일 추천받은 종목인데요. 한국전자인증. 이 종목 목표가가 3,000원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3,010원이었습니다. 역시 목표가 달성했네요. 예, 일단은 지금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것이 아무래도 유효했죠. 현재로서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전자인증은 실제로 그 전자결제 관련해서 대장 종목은 아닙니다. 제일 빠른 종목은 아니지만은 현재 KG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그 고점 저항 라인을 뚫고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접어주고 다시 조정을 줄 때 재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듯 합니다. 우선은 조정 타이밍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겠고요. 대략적으로 약 한 2,700원대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전자 결제 관련 종목군들이 더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관련주를 또 더 찾는 그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이 종목도 적극적으로 계속 대처를 해 나가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수익을 얻은 상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리버와 한국전자 인증 AS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지금 계속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돌려세우는 종목군들을 계속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한 종목군인 창투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창투 관련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탔었습니다. 특히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월 달부터 8월, 9월까지 계속 상승세를 탔던 모습이고 1차 상승만 한 것이 아니라 2단 형태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진행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꾸준히 조정을 받으면서 3,000원권에서부터 1,500원권까지 단숨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형태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정치 관련 테마나 그다음에 테마성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해버린 종목들이 주가가 저점이 잡히고 올라올 때 반등이 제일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군들도 이렇게 급락을 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거기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창투 관련주들도 전부 다 테마성 형태의 진행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베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리가 좀 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손절매를 하고 다시 저가에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금요일 날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제일 움직임이 빨랐던 종목이 대성창투였고요. 네. 우리 기술투자였고 그 다음이 대성창투였습니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상승이 나올 때 제일 빨리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네. 기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투자나 대성창투 쪽으로 노림수를 가져도 괜찮겠고요.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여기쯤에서 추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서 뭐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추가분만 바로 일찍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끌고 가신다든지 이러한 대응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투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환매가 돌면서 우리 기술투자와 대성창투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두 종목 중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느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치 테마로 보시면 가장 무난한데요. 현재로서는 박근혜 관련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 엔젤 투자 등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지원하겠다. 이래서 좀 더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엔젤 투자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꾸준하게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순환매를 아무래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 시 눌림목에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400원에서 1,500원대 사이 좀 가급적이면 눌림목 줄 때 조정 타이밍에 공략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750원 정도, 하락의 절반 정도 포인트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 기준가는 이전 저점인 1,250원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창투 조정이 나온다면 접근해 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매수가 1,400원에서 1,500원 잘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6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종목 KT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BC카드와 또 KT 스카이라이프에 이어서 KT 렌탈이 종속기업으로 합류함으로써 자산 매각 등 일회성 이익에 기인했다며 목표 주가 45,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년 스마트폰 독주 체제는 유지될 전망이고 반도체 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변경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 175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KCC에 대해서 현대 기아차의 연비 과정 뉴스로 현대 기아차 도료를 납품하는 KCC 주가가 급락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으로 목표 주가 34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GKL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 하회했지만 드롭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내년 영업이익은 레버리지 효과로 2,104억 원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유화증권입니다. 컴투스에 대해서 신규 게임 출시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4분기 신규 게임 확대 및 카카오톡 출시로 실적 성장 지속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 8만 6천 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미국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54.1을 기록하면서 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영국 10월 PMI 서비스업 지수 50.6으로 또한 예상치와 그리고 이전치를 하회했고요. G20에서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나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스페인 10월 실업자 MOM 증가가 12만 8,200명으로 예상치와 이전치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전에는 애플 아이패드 미니와 4세대 아이패드 출시 이후에 첫 주말에 300만 대 판매가 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애플은 주가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WTI 등 상품 가격 반등으로 소재 및 에너지 업종의 상대적 성장이 두드러졌고 통신 및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는 지수 상승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등락이 나타날 전망인데요. 오늘 밤 치러질 미국 대선 영향과 재정 절벽 우려로 전일에 이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대선 당선이 유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라는 측면에서 불안감 희석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롱텀 쪽 자금 유입이 5주 연속 비교적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8일 중국 당대회와 그리고 9일 중국의 10월 산업 생산 등 중국의 경기 바닥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대한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 대형주 특히 LG 관련주 그리고 정유주 그리고 내수 관련주에서는 제약업종 그리고 전자결제와 휴대폰 부품주 특히 터치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KT 제시해 주셨는데요. LTE 가입자가 아이폰 5 출시 여부에 달려있다고요? 네, 12년 3분기 실적 증가는 비통신 부분이 견인을 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5,1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그리고 전분기 대비 1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그리고 전분기 대비 44.9%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대비 실적 개선폭이 큰 것은 BC카드가 11년 4분기부터 그리고 KT렌탈이 12년 3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또한 일회성으로 KT렌탈 지분법 주식 처분이 1,260억 원과 그리고 부동산과 동케이블 매각으로 1,600억 원의 매각 차익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입자는 유선은 선정을 했고요. 무선은 분발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IPTV는 자회사 KT 스카이라이프와 연계한 영업의 강점으로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KT의 LTE 가입자는 10월 기준 28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목표치가 400만 명으로 금년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 여부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고객이 많은 동사 입장에서는 아이폰 5의 출시가 달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은 대체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통신사업부의 수익성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ARPU 상승 추세가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있지만 LTE 비중이 높아지면 ARPU의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수익의 플러스가 될 전망이고요. 종속 기업들의 영업이 안정적이라 연결 기준 전반적으로
수익성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LTE 전국망 구축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 6개월밖에 채 안 되었고 아이폰 고객이 많은 동사 입장에서는 아이폰 5 출시는 LTE 모집에 큰 경쟁력이 되어줄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5,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놀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잠시 후에 AS 받을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다날. 이 종목도 장중에 9% 넘게 수익률이 나기도 했었는데 먼저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전자결제주 KG모빌리언스라든지 아니면 다날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어느 정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모습을 보였다면 전자결제주는 평균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수를 보실 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일단은 먼저 올릴 수 있는 종목군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먼저 그 전에 한번 상당한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죠. 이 말은 곧 코스닥 자체를 랠리를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엔터주와 전자결제주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등 또한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날이라든지 KG모빌리언스 그리고 우리가 엔터주로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지금 YG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종목군은 필히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서 지켜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코스닥의 랠리를 다시금 하려면 당연히 그 전에 있던 왕자들이 가져야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시간에 추천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몇 %입니까?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 중기 목표가 5,000원도 돌파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3,600원 선에서 매수가를 정해드렸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1차적인 목표가인 5,000원을 쉽게 좀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만큼 지금은 실적에 어느 정도 실적주라고 하죠. 그리고 또 소외주입니다. 그만큼 시총 자체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 중에서도 소형주가 지금은 상당히 랠리를 좀 지속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올리기 쉽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2차적인 목표가를 좀 더 달성을 한번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신고가를 좀 바라보셔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한번 랠리를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랠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꼭 염두하시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눌림목 공략해볼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처음에 또 오늘 좀 생각을 했던 종목군은 YD 온라인이라고 하거든요. YD 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카카오톡 게임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플랫폼을 카카오톡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CS라고 합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접목시키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게임빌하고 컴투스를 먼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게임보다는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위탁 게임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제2의 게임빌 같은 그런 종목을 노리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YD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지금 드래곤 플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지금 여기서 퍼블리싱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고객 관리 차원은 다 YD 온라인에서 맡아서 지금은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테마주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판 게임류를 같이 보시면요. 조이맥스의 흐름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하단의 60일선이 강한 지지점이 조금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 자체가 오늘 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팡류의 게임들이 한 번 더 눌림목에서 선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YD 온라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6,100원에서 6,200원 선이죠. 여기서 상당한 밑꼬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점 자체는 강한 지지선으로 처음에도 작용이 됐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듯이 눌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음봉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지지점 자체가 깨지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요, 다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물량 자체를 다시 확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점이 6,100원과 6,2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다시 지금은 6,100원에서 6,200원 사이의 지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이 어느 정도 밀집된 상태에서 지금은 한 번의 반등 모멘텀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YD 온라인이라든지 조이맥스 같은 종목군들, 그래서 팜게임류라든지 카카오톡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꾸준히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횡보하는 단계로 보시면 한 번쯤 큰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점 자체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한 9% 빠지기도 했는데 좀 이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닐지요? 예, 맞습니다. 네. 우려스럽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경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평선 같은 경우를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잘 믿지는 않습니다. 이평선 같은 네. 경우에 종가로 일단은 관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시 50분부터 3시까지 동시효과가 들어가게 되죠. 이평선은 또 어차피 종가로 만드는 이평선이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베팅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모든 지금 저항선들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평선들이. 네. 그만큼 저항이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낮은 시점에서 한번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6,100원에서 6,15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턴 자체가 지금은 원바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투바닥이 쌍바닥이라고 해요. 쌍바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더 착안을 하시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6,000원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6,000원 같은 경우에 지지 때는 점 자체가 없었죠. 그만큼 6,000원이 되면 추세 이탈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공략할 시점은 6,100원에서 6,150원 사이를 한번 공략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7,000원까지도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는 YD 온라인이었습니다. 전체 포트에서 10% 정도만 한번 담아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매수가와 손절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무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오늘 개장은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인지 오늘의 체크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치 이벤트, 또 국내의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의 금리 결정 등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축소가 될 거지만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1920포인트 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TV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운수 장비 업종은 시장에서 분명히 수익률 게임에서는 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업종을 보자, IT 업종을 보자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 어제도 나와주었죠. 현대차와 기아차로 지수의 하락을 주도를 하고 여기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기준으로 지수의 하락에 대한 밸런싱을 좀 일단 맞추었다는 점. 결국에는 시장이 1920포인트 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이 맞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바텍 신규 상장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장을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의 아바텍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기관 쪽에 대한 이제 공모 진행이 일단은 지금까지 최대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늘의 시세는 일단은 계속해서 나와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또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는 만큼 일단은 종목에 대한 자체와 기업에 대한 가치는 일단은 좀 인정을 살 만한 그런 내용이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 대통령이 일단 시장의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의 국채 매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의 일단은 호재성으로 본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되는 것이 우리 장에는 좀 더 좋은 영향이 일단 미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통신주들과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SK텔레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최근 이제 유가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유가의 움직임도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의 하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3분기 실적 발표 오늘 있다. 결국에는 이 실적 발표가 오늘 결국에는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수혜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4분기에서도 연속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도 한번 우리가 관심검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번 주의 흐름은 전략 후강 양세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어제 지수가 눌러줘야 됐을 자리에서 어거지로 일단 시장을 좀 버텨내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추가 조정이 나와야 이후부터 반등 시나리오가 일단 그려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대한 박스권 움직임 예상을 일단 상단 밴드를 조금 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1880포인트 밴드부터 1937포인트까지 일단 밴드권을 설정을 하나 해드리겠고 오늘 역시 1930포인트와 1920포인트를 일단은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은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1900포인트 근방 주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일단은 저희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횡보 및 추가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현금 비중 확보와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축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추후의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기술적 조정이 지금 자리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은 상당히 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500포인트를 전후로 일단은
조정을 일단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투마에서 올라온 자리나 지금 이 각도를 보면은 일단 시연과 관계없이 기술적 조정 발생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여기서 505포인트를 전후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505포인트부터 500포인트 자리에는 충분히 지지력 있는 방어 가능성이 자리가 높고 또 지금 중국 분위기나 미국 경제 지표로 봤을 때 코스피와는 달리 중소형주 강세장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시향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코스피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올라줘야 되는 그 지수 밴드권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거나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코스닥 조정이 나왔을 때 코스닥 쪽을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예림당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흐름은 참 좋았는데요. 아쉽게도 제시하신 목표가는 오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예림당이 네. 그 5%대 그 상승을 보여줬지만 좀 아쉽게도 좀 시가 높게 출발하면서 매수가를 도달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모습인데요. 좀 외국인과 기관의 그 싼거리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좀 아직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로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그 8,500원대 그 21선과 그 11선, 5일선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지가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주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를 받고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8,500원 구간에서 지지가 조정이 나온다면 이관대까지 기다렸다가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조정을 기다리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림당 어제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금일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더존 비주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더존 비주온은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B2B 산업의 쪽에 분류되어 있고요. 그 클라우드나 그 전자 금융 산업에도 진출해서 그 사업의 좀 다변화로 인해서 좀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그 전자 세금 계산서와 그 클라우딩 컴퓨터에 대한 그 시장의 이슈를 좀 받으면서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좀 사옥을 이전하면서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했고 그 빠른 외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도 현재 28만여 회원을 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의 좀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가파른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여기에 긍정적인 수급 상황도 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에 주가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관계에서는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4월과 5월에 주가적으로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약 이 기간 동안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연기금 쪽에서 약 두 달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진 않고 상한가가 한번 나온 이후로 주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연기금 쪽에서 매물 출회가 나오진 않았다. 아직까지 물량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상승 추세로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이런 저고점을 상한가로서 강하게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가는 좀 강한 어떠한 그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거래량까지 받쳐주면서 서서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으로 접근 가능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2주일 이내
짧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2주일 이내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종목 좀 적정 매수가를 말씀드려보면 전일 종가 부근인 11,300원, 11,300원과 약간 주가가 눌려줄 수 있는 11,150원까지 보고 이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인 12,500원까지 전고점 부근인 12,5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단기 손절가로는 1,900원까지로 보고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더존 비즈온이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